네, 김석철 전문가와 함께하는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입니다. 네, 지수는 오늘 좀 간방세가 짙은 가운데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월요일부터 시장이 떠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좀 전체적으로 약간 숨을 고르는 양상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 이제 결국 지난주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 국면 속에서는 시장이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인 매수에 힘입어서 단기 상승 추세를 보였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지난주 흐름 속에서 종합주가지가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단기 상승 추세의 흐름은 이어나갔지만 여전히 시장의 내부적인 흐름에서는 변동성의 흐름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요컨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이 바뀐 데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지난주 흐름에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그 기관 투자가들의 그 시장을 받치려는 그런 흐름이 많이 목격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기 말을 기점으로 하는 일정 정도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은 아무튼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이 그 갭을 보이면서 뜨지 않았습니까? 그 갭을 지금 메우고 있어요.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오늘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중심선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 33 이동평균선 자리가 이번 주에는 약간 테스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 자리가 1994포인트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오면 일단은 기술적인 저가 매수 관점은 유지를 하지만은 시장의 흐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종목 장세 흐름에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전히 코스닥 쪽의 중소형주들의 흐름은 오늘도 같이 따라가면서 지금 지수가 약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결국 수익의 포인트는 여전히 코스닥 쪽에 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 속에서는 코스닥 쪽에서 종목들의 흐름이 또 저가의 매수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장의 방향성보다는 지금은 계속 그 압축되어 있는 종목 중심의 대응을 유지하자. 이런 관점으로 대응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압축해봐야 될 종목들 공개를 해주셔야 될 텐데요. 단기 관심주부터 살펴주시죠. 네, 단기 관심주부터 먼저 보면은 메디프론, SNU, 나우콤, 태웅, 유니슨, 오성, LSD, 그다음에 TPC 글로벌,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새롭게 SK컴즈하고 명문제약 등이 새롭게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은요, 전체적인 큰 틀의 종목의 그 단기 관심주의 흐름은 변함은 없습니다. 지난주 이어서요. 먼저 보시면은 이제 메디프론이죠. 최근에 이제 메디프론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주 넘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아주 급등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그 수요일하고 이제 목요일 정도 코스에서는 한번 급등이 들어오면 한번 팔고 다시 잡는 자리를 노려봐라. 근데 다시 5일선에서 눌림목이 끝나니까 메디프론의 경우는 다시 급등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바닥에서 쓰는 종목들을 잘 고르시면은요, 지수 흐름하고 상관없이 짭짤한 수익이 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계속해서 포인트를 맞추시면은 의외의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메디프론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300일 이동평균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했거든요. 여전히 추가적인 랠리는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SNU 같은 종목들인데요. SNU 같은 종목들의 경우도 최근에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지난 주간 속에서는 점진적으로 올라갔다가 약간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이런 종목도 저가에서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겁낼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5일선, 11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11선 근방에 들어오면은 사놓고 있으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SNU 같은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주목하셔야 될 종목이 나우콤입니다. 나우콤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한번 시대가 움직였었고, 금요일하고 오늘 코스에서 조정이 들어오는 자리인데, 이 보시면은 조정이 들어오면서도 눌림목 조정을 아주 이쁘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눌림목 시마다 저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사실은 얘가 8,700원 초반대 가격대에서 물량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눌림목 주면은 사시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나우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풍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정 흐름을 보이는 이 구간 속에서는 한 발 먼저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자리로 보세요. 이제 오성 LSD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이제 오성 LSD를 제가 이제 한 5,100원, 200원대에서 한번 매도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다시 재매수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오성 LSD 같은 경우는 추세 지지선, 그러니까 33일선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코스에서 사실은 4,300원대까지 왔다가
저점 대비해서 급반등의 흐름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33일 이동평균선짜리가 4,300원짜리인데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라인 근처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께서 뭐 한 번 먼저 눌림목 시에는 매수를 해도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오선 LSD는 4,30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저가 매수 포인트는 유지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제 TPC 글로벌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급등형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TPC 글로벌은 이제 물론 이게 이제 5일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격해서 매수하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그런데 이제 지난 금요일 코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 그러니까 바닥을 찍은 가운데에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되는 종목들은 튄다. 뭐 이런 관점이니까 아무튼 뭐 TPC 글로벌의 경우에도 관심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도 또 조정을 잘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SK컴즈 같은 종목이 또 조정을 잘 보이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오늘 정도까지 눌림목이 들어오면은 한번 사도 된다라는 관점인데 보시면은 시세 흐름이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한 대로 이제 그 이동평균선이 모아지는 흐름이죠. 거기에 이제 오늘은 아침에 약간 거래를 죽이고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좀 한번 선취 매수를 해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약주 쪽에서 바닥권 흐름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명문제약 같은 종목들이 바닥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오늘 보면은 이제 캔들이 양 캔들이 발생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매 쪽에서 바닥권 흐름 쪽에서는 이 종목의 경우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좀 저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눌림목 매수에 나설 만한 그 종목들이 많이 좀 보이네요. 자, 그러면 중기 관심주들, 대형주들은 어떤가요? 대형주들, 뭐, 오늘은 약간 지수가 이제 흔들리니까 약간 흔들림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선발주들의 흐름은 계속해서 괜찮습니다. 뭐 삼성물산, 코롱의 흐름, 그 다음에 이제 IT 섹터에서는 최근에 이제 밀집형 구간들을 돌파시키고 있는 종목이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또 이제 뭐 정부의 어떤 그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서 뭐 현대 산업 같은 경우도 좀 계속해서 흐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바닥권 쪽에서 꾸준히 모아야 될 종목은 NC소프트,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휠라코리아 같은 종목들의 흐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인데요. 뭐 종목별로 보면 삼성물산이라든지 코롱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여전히 뭐 선순환 과정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5일선 내면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제 한 일주일 넘게 옆으로 횡보세를 보였다가 LG 이노텍이 오늘 그 박스권의 흐름들을 지금 갭으로 돌파를 시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LG 이노텍의 경우에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시면은 이 선도주 흐름을 분명히 보이고 있죠. 현대산업개발이. 그러니까 오늘은 좀 약간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 매수 자리는 아니지만은 5일선 눌림목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 포인트를 견제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 쪽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꾸준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이제 NC소프트 같은 종목은 다이앤홀딩으로 한번 사서 가져가는 흐름들은 좀 괜찮아 보이지 않느냐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휠라코리아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이 완전히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한번 거래를 터뜨리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하고 이제 내일 정도 하니까 주 초반 코스에서는 약간 눌림목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눌림목 시에는 휠라코리아의 경우도 뭐 고가주로 선호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좀 저가에 사놓고 기다려도 되는 자리지 않느냐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네, 이렇게 김석철 전문가의 관심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2001포인트 선, 2000선 부근에서의 움직임 계속 이어주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2000선을 잘 지지해주는지 여부, 그리고 오후 2시에 발표가 되는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에 증시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 현물시장에서 다시 매도로 전환되면서 19억 원의 순매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 살펴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서 올라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